오늘은 평생을 12평 남짓한 국밥집에서 자식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따뜻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8천만 원의 권리금을 두고 벌어진 갈등, 끝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3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2년째 진국식당이라는 국밥집을 운영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진국이네요. 단골 박 사장님이 뜨거운 국밥을 호호 불며 웃을 때마다 저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게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부터 밤 11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가스레인지 불을 끄기까지 냉동고에서 꺼낸 우골 50kg을 끓는 물에 넣는 순간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고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러옵니다. 그 땀과 기름 냄새 속에서 저는 아이들 학비 월 180만 원을 냈고 월세 45만 원에 생활비 200만 원으로 살림을 지탱해 왔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게 앞 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며 엄마, 나 프로 축구 선수 될 거야 소리치던 아이였죠.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부침성이 좋아 어디서든 금세 친구를 사귀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5살에 치킨집을 차렸다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28살에는 카페를 했지만 1년을 못 버텼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남편이 빚 2,500만 원, 3,200만 원씩 총 5,700만 원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며 또다시 이번엔 다르다. 엄마 믿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딸 지연은 민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게 구석 탁자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며 엄마,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소곤소곤 부탁하던 아이.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5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은 끊겼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 월급 280만 원에만 의지해야 했고 둘째까지 낳으면서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만 월 80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에서 4억으로 올랐는데 대출 한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환갑을 넘기자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남편은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고 새벽 4시 기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쉬어야지. 월 매출 450만 원에서 식자료비 180만 원, 임대료 90만 원, 인건비 120만 원 빼고 나면 고작 60만 원이야. 이대로 가다간 당신이나 나나 쓰러질 거야.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할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정리한다는 말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들 민수가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양복,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구두 뒤축은 달아 있었고 와이셔츠 목깃은 해졌습니다. 엄마, 그 가게 제가 맡을게요. 정말로. 이번엔 다릅니다. 권리금 8천만 원만 제게 넘겨주시면 제가 2천만 원 대출받아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메뉴판도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젊은 손님들도 오게 만들겠어요. 배달앱도 다 등록하고요. 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가 뭘 모르겠니? 내 마음도, 내 능력도. 그런데 말이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할 때도 그랬고, 카페 할 때도 그랬잖니. 이번엔 다르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가 빚 갚아줬잖아. 이번에도 그럴까봐. 그래서 무서워. 민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못 믿으시는 거네요. 평생 무능한 아들 취급만 하시고. 며칠 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급해요. 집주인이 이번 달 말까지 답 달라는데 보증금을 3억에서 4억으로 올려달래요. 우리 형편에선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전화 너머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권리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남편 월급 280만 원으로는 대출도 못 받아요. 아이들 학원비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정말 막막해요. 그 돈 조금만 저희 쪽으로 보태주시면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요. 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연아, 엄마 마음은 내 편이지. 근데 그 8천만 원은 엄마 아빠 노후에 꼭 필요한 돈이야. 우린 국민연금도 월 35만 원밖에 안 나와. 이 집 전세 보증금 1억 5천 빼고 나면 그 권리금이 우리가 가진 전부야. 그마저 없으면 우리 둘은 어떻게 사니?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 애들 힘들다는데 정말 다 떠안고 가야 하는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8천만 원 다 퍼주면 저 사람들은 스스로 설 기회를 영영 못 잡아. 그리고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지금은 모질게 보이더라도 그게 결국 애들 살리는 길이야. 머리로는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자꾸만 아이들의 어린 얼굴이 떠올라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7살 때 엄마 최고라며 껴안던 모습, 지연이 중학생 때 엄마 사랑해라고 쪽지를 남기던 모습. 며칠 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습니다. 남매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주시는데요? 저도 이제 36이에요. 언제까지 무능한 놈 취급하실 거예요? 엄마, 저는 집이 걸린 문제라니까요.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빠 가게 얘기만 하시네요. 그때 민수가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는 뭐야? 평생 엄마한테 기대기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집 얘기야? 내가 좀 더 벌면 되잖아. 오빠야말로 뭐예요? 평생 실패만 했으면서 또 가게 달라고 해요? 이번에도 망하면 엄마가 또 빚 갚아드릴 거예요? 둘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결국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다 그만해라. 엄마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3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 키워냈더니 이제 와서 이게 다 뭐냐? 8천만 원을 어떻게 갈라먹을 거냐? 엄마 가슴 갈라서 나눠 먹을 거냐? 제 목소리에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요. 이제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도 결국 자기 노후만 생각하시는구나. 저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시겠네요. 그리고 둘 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여보세요. 한마디 후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추석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둘이 앉아 있는데 빈 자리 내 걔가 도려낸 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어렸을 때 이맘때면 꼭 갈비찜 찾았지. 지연이는 동치미 국물만 있으며 밥 2그릇은 뚝딱 했잖아. 국밥집은 여전히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제 마음은 텅 빈 채로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요즘 뭐 하세요? 예전엔 가게에서 가끔 뵙기도 했는데 단골 김 선생님이 물으며 에구, 뭐 그냥 바쁘게 지내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원룸텔로 이사한 지 6개월 후 동네 지인을 통해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드님, 또 치킨집 차리셨다면서요? 인테리어에 2천만 원 들였다던데. 근데 3개월 만에 문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인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술집에서 민수가 취해서 울부짖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버렸어. 8천만 원이 뭐가 대수라고. 엄마만 좀 도와줬더라면 난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비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버렸다고? 제가 언제 그 아이를 버렸단 말입니까? 지연의 소식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월세로 이사 갔고 아이가 벌써 3번째 전학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새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려다가 쿵 소리와 함께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빠가 쓰러지셨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 너라도 와줄 수 없겠니?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지연이가 챙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뚜뚜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많이 위태로우시다. 잠깐이라도 와줄 수 없겠니? 제발. 그러자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저희 힘들 때 엄마가 외면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 너머에 쌓인 원망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한 달 넘게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랐나 봐. 남편은 힘겹게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었잖아. 다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집값도 미쳤고 일자리도 없고.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 너라도 와서 얼굴 좀 보여드리면 안 되겠니? 그러자 그는 기계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엄마랑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어려울 때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민수야, 엄마는 너 버린 적 없어. 그저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뚜뚜뚜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에게도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널 많이 찾으셔. 잠깐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안 되겠니? 하지만 지연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은 이미 끝났어요. 저희 힘들 때 엄마가 등을 돌리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가족은 남편과 아이들뿐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닫힌 문처럼 확고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3시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쥐더니 여보, 아이들 원망하지 말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부고를 돌렸지만 민수도 지연도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 앞에는 이웃 몇 분과 가게 단골 손님들만이 국화꽃을 들고 찾아와 저를 올렸습니다.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이들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쿡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관을 닫을 때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장례를 치르고 15평 원룸텔로 돌아오니 정적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집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전자레인지에서 태운 즉석 국밥을 물에 말아 떠넘겼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돌덩이를 삼키는 듯 목구멍을 메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카톡 대화방은 나갔습니다라고 표시되고 통화 목록은 119 병원 장례식장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이제 제 머리칼은 더욱 휘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32년간 국밥을 끓이며 쌓인 세월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민수는 빚에 쫓겨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고, 지연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꿈을 꿉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제가 해냈어요. 가게가 대박 났어요. 라며 가게 앞에 서 있는 꿈. 또는 지연이 손주들 손을 잡고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마음 몰라서 라며 현관문을 여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그 모든 건 사라지고 15평 원룸의 차가운 새벽 공기만 남아 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킬 때 예전 같으면 가게에서 국을 끓이고 있을 시간인데 이제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도 12평 남짓한 원룸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태운 즉석 국밥을 앞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지만 왜인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읽지 않은 표시만 깜빡입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30년 전 그 좁은 가게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던 뜨거운 국밥은 왜 그렇게 달콤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수가 7살 때 국밥에 김치를 넣어 먹으며 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했던 그때, 지연이 중학생 때 시험 기간이라며 밤늦게 공부하다가 엄마,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라고 했던 그때, 그 시절엔 월 매출이 300만 원도 안 됐지만 내 식구가 둘러앉아 먹는 국밥 한 그릇이 지금의 8천만 원보다 소중했습니다. 국밥은 식어가지만 저는 계속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달랐다면, 3천만 원이라도 지연이에게 주었다면, 민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 가족은 달라졌을까? 수없이 반복하는 질문에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차가운 국밥과 함께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3년 후 지금 저는 종로구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텔 보증금마저 남편과 제 병원비로 다 써버린 후 정부 지원으로 겨우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싱크대 하나와 전기밥솥,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 사진이 전부입니다. 가끔 복지사님이 안부를 묻곤 합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은 연락 없으세요? 네. 다들 바쁘게들 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창밖으로는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들 민수, 착한 우리 딸지요. 하지만 마지막 통화는 3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어제는 꿈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성공했어요. 엄마 모셔가려고 왔어요. 하지만 꿈에서조차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여기서 괜찮다.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끝내 아들과 딸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실패와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지연은 서운함을 마음 깊이 묻은 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 3평짜리 쪽방에서 전기밥솥에 끓인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며 32년간 끓여온 국밥의 기억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이에 두고 이 가족은 끝내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선택도 아이들의 마음도 모두가 절실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때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벌어진 마음의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아니면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선을 긋는 것, 그리고 자녀의 입장이었다면 부모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원망과 서운함으로 등을 돌리는 것, 아니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선택을 강요하고 그 선택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연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을 담은 사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